여러분, 대한민국 사망 원인 1위, 심혈관 질환.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심혈관 질환이 뭔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이 정보들 놓치지 마세요. 먼저, 심혈관 질환이 뭐냐고요? 심혈관 질환은 심장과 혈관에 생기는 모든 병을 통틀어 말해요. 심장과 혈관이 튼튼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죠.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하죠. 이런 질병들이 모두 심혈관 질환에 속한답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엔진과 같아요. 쉴 새 없이 펌프질하면서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죠. 혈관은 혈액이 다니는 길이고요. 그런데 이 엔진과 길이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제대로 돌지 못하고 결국 우리 몸 전체가 고장나겠죠. 그래서 심혈관 질환은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그럼 심혈관 질환은 왜 생기는 걸까요? 솔직히 말하면 딱 이거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있답니다. 첫 번째, 나쁜 식습관. 맵고 짜고 기름진 음식, 햄버거, 피자, 치킨. 이런 거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특히 햄버거 세트, 피자 한 판, 치킨 한 마리 이런 건 정말 위험해요. 채소, 과일, 통곡물 등 건강한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운동 부족. 헬스장 가기 귀찮다고요? 핑계대지 마세요.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점심시간에 산책하기, 퇴근길에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기 등 일상생활 속에서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답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 운동만 해도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돼요. 세 번째,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이 쑥쑥 올라가고 심장에도 무리가 간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야 해요. 취미 생활을 하거나 좋아하는 사람들과 수다를 떨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명상이나 요가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답니다. 네 번째, 흡연과 과음. 담배는 혈관을 좁게 만들고 술은 혈압을 높인답니다. 특히 과음은 심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금연은 필수. 술은 적당히 건강을 생각해서 마시는 게 좋겠죠. 다섯 번째, 가족력. 가족 중에 심혈관 질환 환자가 있다면 본인도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 있다면 더욱더 주의해야 해요. 자, 그럼 심혈관 질환의 무서운 증상들을 알아볼까요? 가장 흔한 증상은 가슴 통증입니다. 갑자기 가슴이 뻐근하거나 쥐어짜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빨리 병원에 가보세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일 수 있거든요. 숨이 차고 어지럽고 팔이나 턱까지 아프다면 큰일 날 징조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증상들이 운동할 때나 흥분했을 때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해요. 그 외에도 평소와 다르게 숨쉬기가 힘들거나 다리가 붓거나 쉽게 피로감을 느낀다면 심혈관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뇌졸중의 경우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심혈관 질환은 정말 무서운 병이지만 미리 알고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 거겠죠. 건강한 식단, 꾸준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금연과 절주. 이 모든 것들이 심혈관 질환 예방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도 잊지 마세요. 특히 40세 이상이라면 1년에 한 번씩 건강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 가서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심전도 검사나 흉부 엑스레이 검사, 심장 초음파 검사도 받아보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쉽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혹시라도 심혈관 질환 진단을 받았다면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꾸준히 치료받고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약물 치료, 시술, 수술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치료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혈관 질환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해서 심혈관 질환으로부터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이며 사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암하면 어떤 생각부터 드세요? 왠지 모르게 무섭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암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입니다. 오늘 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파헤쳐 보면서 암을 어떻게 예방하고 또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암, 대체 누구에게나 걸리는 건가요? 누구나. 갓난아기도 암세포가 있지요. 암은 유전이야.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물론 암은 유전적인 요인이 작용하기도 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이 암 예방에 도움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암은 정말 누구에게나 어떤 이유로든 발생할 수 있어요. 마치 감기처럼요. 암은 우리 몸속 세포가 정상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무한정 증식하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이 세포 변이는 나이, 생활 습관, 환경적인 요인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흡연, 과도한 음주,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그리고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 등이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죠. 하지만 암 발생 원인은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많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 라고 안심하기보다는 암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고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마치 감기처럼 누구에게나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암에 걸렸을 경우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암 치료는 암의 종류, 진행 정도, 환자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사용됩니다. 마치 요리 레시피처럼 암 종류에 따라, 상황에 따라 최적의 치료법이 달라지는 거죠. 1. 수술. 암 덩어리를 직접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암이 특정 부위에 국한되어 있고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 않은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마치 고장난 부품을 떼어내는 것처럼 암 덩어리를 깔끔하게 제거하는 거죠. 2. 항암 치료. 약물을 사용하여 암세포의 성장과 증식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전신에 작용하기 때문에 암이 다른 부위로 전이된 경우에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군대에서 적군을 공격하는 것처럼 암세포를 공격하는 거죠. 3. 방사선 치료. 고에너지 방사선을 사용하여 암세포를 파괴하는 방법입니다. 특정 부위에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암세포를 제거합니다. 마치 저격수가 정확하게 목표물을 조준하는 것처럼 암세포를 정밀하게 공격하는 거죠. 4. 표적 치료. 암세포의 특정 표적을 공격하는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치 스마트 미사일처럼 암세포만 정확하게 찾아가는 거죠. 5. 면역 치료.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마치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처럼 암과 싸울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죠. 6. 산림치유 등산이 최고의 치료 운동이지요. 그리고 산에는 음이온, 공기의 질과 양이 100배에서 1000배 정도 됩니다. 7. 웃음치료, 지구상의 최고의 명약으로 장소 관계없이 시간, 비용이 들지 않지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가능해요. 웃을 때마다 21가지의 호르몬이 나와요. 인터넷 포털에서, 방송에서, 병원 임상실험에서 수많은 결과가 보고되고 있어요. 이 지구상 최고의 약은 면역입니다. 면역의 가장 좋은 방법은 웃음이에요. 그런데 웃음은 입으로 소리내는 것은 웃음인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웃음 치료는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배로 눈으로 손뼉치며 발을 구르며 웃는 것인 웃음치료 웃음이에요. 웃음치료사 창시자 한광일 교수는 20년간 매주 무료 웃음치료로 한국은 물론 각국 방송에도 수많은 출연과 50여 권의 저서 9,800여 회 전국 및 해외 특강으로 증명을 하고 있어요. 현재 무료 웃음치료 콘서트 1532회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500년 전 동양의 한의사 허준은 우리가 아플 땐 첫 번째 약을 사용해보고
안 들면 두 번째 침을 맞아보고 안 들면 뜸을 뜨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 서양의 양방 히포크라테스는 우리가 아플 땐 첫 번째 약을 사용해보고 안 들면 칼을 사용해보고 안 들면 세 번째 불을 사용하라라고 했습니다. 자세히 알고 보면 진리는 하나입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지식과 지혜는 동일합니다. 그 이유는 사용해본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암 치료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어서 암 환자의 생존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암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암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방입니다. 암 예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건강한 삶을 위한 꿀팁과 같아요. 건강한 식습관 채소, 과일, 통곡물 등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고 가공식품, 붉은 육류, 짠 음식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한 운동 일주일에 150분 이상,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조깅, 수영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하세요. 금연 및 절주 흡연은 폐암, 구강암 등 다양한 암의 원인이 되며 과도한 음주는 간암, 유방암 등의 위험을 높입니다. 담배는 끊고 술은 적당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암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받으세요. 마무리. 자, 오늘은 암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암은 누구에게나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이지만 올바른 정보와 예방 노력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암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나가도록 해요. 오늘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친구들. 오늘은 우리를 앗아갈 뻔했던 무시무시한 녀석, 폐렴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사망 원인 3위라는 무시무시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폐렴의 정체를 파헤치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까지 시원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 먼저 폐렴이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폐렴은 우리 폐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 안에 불이 난 것처럼 폐가 붓고 아파지는 거죠. 이 불청객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 다양한 원인으로 우리 몸에 침투해서 폐를 공격한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인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폐렴은 정말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세균성 폐렴, 바이러스성 폐렴, 곰팡이성 폐렴 등 원인균에 따라서 치료법도 조금씩 다르답니다. 그럼 폐렴은 어떻게 우리 몸에 침투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비말 감염이에요. 폐렴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침방울 속에 폐렴균이 섞여 나와요. 이 침방울이 우리 입이나 코로 들어가면 감염될 수 있대요. 마치 감기처럼 폐렴도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 두 번째는 오염된 손으로 코나 입을 만지는 경우예요. 손에 묻은 폐렴균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길을 걷다가 지하철 손잡이를 잡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만지는 순간 세균들이 잽싸게 우리 몸 안으로 침투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우리 몸속에 잠복해 있던 폐렴균이 활성화되면서 폐렴이 발생하기도 해요. 평소에는 잠잠하던 녀석들이 몸이 약해지면 득달같이 달려드는 거죠. 이제 폐렴의 무서운 증상들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폐렴에 걸리면 기침, 가래, 고열, 오한, 숨 가쁨, 흉통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기침은 처음에는 마른 기침으로 시작해서 점점 가래가 끓는 기침으로 변할 수 있대요. 가래 색깔도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는데 노란색이나 녹색을 띠는 경우 세균성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대요.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오한과 고열은 우리 몸이 세균과 싸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인데 고열이 지속되면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숨 가쁨과 흉통은 폐에 염증이 생겨서 숨을 쉬기가 힘들어지고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는 증상이에요. 폐렴은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쉽게 나을 수 있지만 방치하면 폐 손상, 호흡, 부전, 폐혈증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니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해요. 자, 그럼 폐렴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손 씻기. 외출 후에는 물론이고 음식을 먹기 전에도 손을 깨끗하게 씻는 습관을 들이세요.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씻는 게 중요해요. 손만 잘 씻어도 감염성 질환의 70%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두 번째는 마스크 착용. 특히 사람이 많은 곳이나 기침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서 비말 감염을 예방하세요. 마스크는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패션 아이템이 아니라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와 같아요. 세 번째는 예방접종. 폐렴구균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면 폐렴 예방에 큰 도움이 돼요. 폐렴구균 백신은 폐렴의 주요 원인균인 폐렴구균을 예방하고 인플루엔자 백신은 독감으로 인한 폐렴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대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만성질환자들은 꼭 맞는 게 좋대요. 네 번째는 건강한 생활 습관.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해요. 면역력이 강해지면 우리 몸은 폐렴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답니다. 잠을 잘 자는 것도 중요해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회복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호르몬을 분비하거든요. 다섯 번째는 실내 환기.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시켜서 폐렴균의 활동을 억제하세요. 환기는 실내 공기를 정화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 폐렴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가 쉬우니까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폐 건강을 챙기세요. 건강검진을 통해 폐렴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니 1년에 한 번은 꼭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겠죠? 자, 오늘 폐렴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어요. 폐렴은 무서운 질병이지만 예방수칙을 잘 지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과 예방, 접종, 그리고 꼼꼼한 위생관리.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폐렴으로부터 우리 몸을 든든하게 지킬 수 있을 거예요. 폐렴,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안녕. 여러분, 혹시 대한민국 사망 원인 4위가 뭔지 아세요? 바로 뇌혈관 질환입니다. 뇌출혈, 뇌경색 같은 무시무시한 질병들이죠. 오늘은 이 뇌혈관 질환,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해야 하는지 아주 쉽고 재밌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1. 뇌혈관 질환, 넌 누구냐? 뇌혈관 질환은 쉽게 말해 뇌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뇌에 피가 제대로 안 가면 뇌세포들이 죽어나가겠죠?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는 거고, 뇌경색은 혈관이 막혀서 피가 안 통하는 거예요. 갑자기 말도 안 나오고 팔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고 막 어지럽고 이러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시간. 뇌혈관 질환, 왜 생기는 걸까? 나쁜 습관들. 뇌혈관 질환,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활 습관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답니다. 첫 번째, 고혈압. 혈압이 높으면 혈관이 망가져요. 마치 오래된 고무줄처럼 툭 끊어질 수도 있다는 거. 두 번째, 당뇨병. 혈당 관리가 안 되면 혈관이 엉망진창이 된답니다. 세 번째,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혈관을 막아버리는 거죠. 네 번째, 흡연과 과음. 담배는 혈관 건강의 핵폭탄. 술은 적당히 마시면 괜찮지만 과하면 아시죠? 3. 뇌혈관 질환, 예방이 답이다. 착한 습관들. 자, 그럼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첫 번째, 건강한 식습관. 짜고 맵고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채소, 과일, 통곡물 많이 드세요. 두 번째, 규칙적인 운동. 걷기, 조깅, 수영 등 유산소 운동 꾸준히 해주면 혈관이 튼튼해져요. 세 번째, 금연과 절주. 담배는 끊고 술은 줄이세요. 네 번째, 정기적인 건강검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체크는 필수.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쉽다는 거 잊지 마세요. 4. 뇌혈관 질환, 치료는 어떻게? 만약 뇌혈관 질환이 발생했다면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야 합니다. 뇌출혈은 수술로 피를 제거하고 뇌경색은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치료를 받아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막힌 혈관을 바로 뚫어주는 시술도 있답니다.
치료 후에는 재활치료도 중요해요. 잃어버린 기능을 되찾고 건강한 삶을 되찾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5. 뇌혈관 질환, 기억해야 할 것. 뇌혈관 질환은 예방이 가장 중요해요. 평소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위험 신호를 알아채는 것이 중요하죠. 갑자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망설이지 말고 119에 전화하세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꼭 기억하고 실천해서 뇌혈관 질환으로부터 건강을 지키세요. 자,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